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수련실에서 하는 알아차림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알아차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딱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봤을 때 어려운 것이랑 쉬운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어려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좀 쉬운 거는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미 생각도 엄청 많고 감정적으로 이미 건드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는 어렵지만 알아차림을 하는 데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막 가슴속에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막 화나 짜증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화났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슬프구나, 아니면 지금 짜증나는구나, 지금 우울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둬서 볼 수라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알아차림이라는 게 말만 쉽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쉬운 편인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일이 없고 우리가 일상을 평범할 때도 있잖아요. 평범해서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최초의 순간이 있었어요. 명상 수련을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밖에를 멍 때리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멍 때리면서 보다가 계속 생각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나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를 처음으로 해본 때가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별일이 있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한번 봤는데 내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고 다시 그냥 일상을 또 살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련생으로 계속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수련을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긴 상태예요. 수련을 할 때는 어떻게 선생님 말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상에서도 이거를 혼자 연습하려니까 어쩔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고 있나 싶기도 하고, 어쩔 땐 너무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차림이라는 방법을 많은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잘 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다 똑같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 다음에 뭔지 모르겠다를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면 이런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고 내 감정들을 알고 있는 게 알아차림이다 라고 말해주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분석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있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지점이 나오거나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를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될 거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음에 모르겠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방법이 어떤 때는 불쾌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깔끔해지는 느낌으로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 그걸 알고 있다, 이꼴 해결이다, 이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 어떡해. 속상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해결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그 똑같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이론을 알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알고 싶어 해.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뭐지? 그 다음에는 어떤 거지? 는 사실 그걸 다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딱 막히는 지점이 온다, 그러면 이거 다음은 모르겠구나, 나 지금 이거 되게 알고 싶구나, 이거 해결하고 싶구나, 아니면 그 순간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마음은 양파 같은 거거든요. 하나씩 까야 돼요. 하나씩. 그 안에 진짜 알맹이를 보려면은 한 개씩 내가 직접 다 까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까지 않으면은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초에 내가 알아차렸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도 사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은, 에고라는 것은 포장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뭐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냅두고 일상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해요.
모르겠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시라. 그리고 저랑 수련을 하고 있다면은 많이 혼자서 고민을 해보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상황 다 말해주시고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무조건 저한테 다 가져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기가 어떤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고민을 충분히 해보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항상 이게 발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답이 없다. 자기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 간단하게 끝나는 것도 있고 간단한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는 골이 깊었던 거라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 욕심이라서 그걸 내가 내려놔야지 끝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욕심을 가져야 끝나는 거일 수도 있고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서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인정하는 게 끝이다. 끝. 우리 라인의 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사나 수련할 때 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하게 되잖아요. 결국 힘이 빠지거나 방법을 알고 있어도 할 수가 없는 능력치일 때는 결국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아사나 할 때도 우기다가 끝까지 우겨요.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어디서 많이 봤겠지. 머릿속으로 많이 그려봤겠지. 저도 많이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막상 몸을 써서 해보면 안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라 그래. 이제 오늘 시도 그만하래.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정해야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것도 끝까지 한번 우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괴로워가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때 인정하는 거지. 충분히 괴로워해보세요. 우기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우기고 하기 싫으면 계속 하기 싫게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지겨워지는 지점이 오는데 안 지겨워진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의 운명이다. 발전하고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 특히 알아차림에 있어서는 더더욱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계속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스스로 하는 작업이라서 더 어려운 거거든요. 아사나는 차라리 밖에 보이기라도 하지. 근데 의식적인 건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닌 척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스로 다 해봐야 된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거 들으면. 어쩔 수 없어. 어려운 겁니다 원래. 알아차림에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고 이렇게 많은 상황이 있고 어려운 것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해야 바깥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안에서 뭐가 어떤 폭풍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이 알아차린다는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해보자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더 변하긴 했어요. 꼭 뭐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돈을 꼭 모아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조금 바뀌긴 했어요. 조금 더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바뀌고 어떤 관념들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행복하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진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알아차림을 하면. 잘 생각해보면 어떤 하나의 행동, 여행 하나를 가더라도 남의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의 숙소를 잡거나 아니면 돈을 얼마나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안에 관념이 박혀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정해서 아니면 내가 행복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면 알아차리는 것들을 해야 된다. 만약 이런 좋은 점이 있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아무리 들었는데도 네. 너무 어려워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선생님 만나서 요가 수련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요가 수련만 하고 싶으면 요가 수련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아인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몸에 대해서 수련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적인 것에 관심이 생긴다. 아직 관심이 없다면은 없이 있어도 돼요. 이게 꼭 해야 된다거나 요가를 하기 때문에 명상을 해야 된다?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다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일단 하고 자기가 또 괴로워지면 관심이 생기겠죠.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재밌게 하세요.